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70살 김영자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무려 10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분이셨습니다. 매일 밤 9시만 되면 불안해지고 11시가 되면 초조해지고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수면제를 찾았던 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분은 베개에 머리만 대면 5분 안에 기절하듯 잠에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온몸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성공하신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수면제 없이도 잠드는 그 비밀, 지금 모두 공개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대면 바로 잠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잠드는 게 어려워지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수면제를 찾게 되고 처음엔 반 알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한 알, 두 알로 늘어나고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선생님, 수면제 없으면 정말 못 자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제는 진짜 잠을 재워주는 게 아니라 뇌를 억지로 기절시키는 거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수면제 끊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수면제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약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하루 종일 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더 심각한 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60대 이후에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면제 때문에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사신경도 둔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하시죠? 수면제 없이도 과연 잠들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우리 몸은 본래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조금씩 약해질 뿐이죠. 마치 근력이 약해지면 운동으로 다시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잠드는 능력도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선생님, 저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10년이나 수면제를 먹었는데 지금 와서 끊을 수 있을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일 밤 10시면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시고 아침 6시면 개운하게 일어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5가지 방법. 이것만 알면 수면제 없이도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기절하듯 잠드실 수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오늘로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편안한 잠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운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찜질로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목욕하고 나면 금세 잠드는 거 보셨죠? 그 비밀이 바로 체온 변화에 있어요.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찜질팩을 배나 등에 올려놓고 20분 정도 계세요. 그러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찜질팩을 떼고 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졸음이 몰려와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로 족욕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 4478 호흡법입니다. 이건 정말 마법 같은 방법이에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췄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핵심은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잠깐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과연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 방법들을 적용한 분들 중 80% 이상이 한 달 안에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거든요. 세 번째, 마그네슘 간식으로 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바나나 반 개나 아몬드 5개 아니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세요.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특히 따뜻한 우유는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죠.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네 번째, 잠자리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뇌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양치질하고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책 몇 페이지 읽고 그 다음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루틴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죠?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 3주만 계속하시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양치질만 해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몸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5번째, 간단한 침대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이나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 정도면 충분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죠. 특히 어깨와 목 부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풀어주시면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격렬한 운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오히려 몸이 각성되거든요. 6번째, 수면 환경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춰주시고 가능하면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해주세요. 작은 불빛이라도 있으면 우리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해요. 그리고 침실에는 잠자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런 걸로 정말 10년 넘게 먹던 수면제를 끊을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방법들은 억지로 뇌를 기절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7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밤도 못 잘 것 같아라는 생각보다는 오늘은 편안히 잘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은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그런 생각이 들면 괜찮아. 천천히 하면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진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으시죠?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로 수면제를 끊으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구체적인 적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김영자 씨는 처음에 이런 방법들을 듣고 선생님, 이런 걸로 정말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수면제에 의존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로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하나씩 시도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따뜻한 찜질만 해보시라고 했어요. 매일 밤 9시 30분이 되면 따뜻한 찜질팩을 배에 올려놓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편안히 계시라고 했죠. 처음 2, 3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나흘째부터 조금씩 몸이 이완되는 걸 느끼시더라고요. 오늘은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호흡법도 같이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찜질팩을 올려놓고 계시면서 4478 호흡법을 함께 하시는 거죠. 처음엔 호흡법이 어색하셨어요. 숨을 7초나 참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에서 천천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5초 참고 6초 내쉬는 것부터 시작하셨죠. 신기하게도 2주일 정도 지나니까 호흡법에 익숙해지시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면제를 먹는 시간을 조금씩 늦추기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는 10시에 드셨는데 10시 10분, 10시 20분 이렇게 조금씩 늦춰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간단한 간식도 드시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바나나 반 개나 아몬드 5개 정도 드시면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셨죠. 처음엔 이런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지시더라고요. 특히 따뜻한 우유의 효과가 컸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단순히 영양 성분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 주에는 잠자리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9시 30분이 되면 따뜻한 찜질을 하고 10시에 간단한 간식을 드시고 10시 10분에 양치질을 하고 10시 20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10시 30분에 침대에 누워서 호흡법을 하시는 거죠. 처음엔 이런 루틴을 지키는 게 번거로우셨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라고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9시 30분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10시 30분에 침대에 누우면 금세 잠이 오시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처음엔 완전히 끊지는 못하셨어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오늘은 수면제 없이 잘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보다는 오늘도 편안히 잘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는 거였죠. 그런데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며칠 동안 잠이 안 오시는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김영자 씨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안 되나 봐요. 다시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거라고 했죠. 다행히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말 안정적으로 잠을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매일 밤 10시면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시고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68세 되신 박철수 씨인데 이분은 특히 환경적인 요소에 집중하셨어요. 방 온도를 18도로 맞춰놓고 완전히 어둡게 하고 모든 전자기기를 침실에서 치우셨죠. 처음엔 이런 작은 것들이 뭔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차이를 느끼시더라고요. 특히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치운 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중에 깨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봤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다시 잠들게 되더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암막 커튼을 달고 나서는 새벽에 일찍 깨는 일도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추가해 나가셨죠.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따뜻한 찜질, 4478 호흡법, 마그네슘이 풍부한 간식, 규칙적인 잠자리 루틴,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깊은 잠을 위한 열쇠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오랫동안 수면제에 의존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로 바꾸는 게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김영자 씨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박철수 씨도 이런 걸로 되겠어?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분 모두 수면제 없이도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밤 당장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따뜻한 찜질만 해보시고, 내일은 호흡법도 함께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마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엔 근육이 아픈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의 몸은 이미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능력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잠들어 있을 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능력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같은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 될 수 있어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었구나라고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각오나 계획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은 따뜻한 찜질이나 해볼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요. 조금 편안해진 것 같네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나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느끼시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의 기쁨과 뿌듯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주변에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지는 것,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밤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은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천천히,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조금씩 나아진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오늘 밤 베개에 머리를 대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어. 내 몸은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오늘 밤도 편안히 잘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엔 개운하게 일어나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